한 주간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뭡니까? 네, 첫 소식은요. 지난 8일에 있었던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입니다. 노래자랑이요? 네. 예, 좀 노래자랑 대회 이러니까 좀 생소한 행사 같은데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어떻게 마련됐죠? 홍준표 시장이요. 지난 3월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월에 공무원 경연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행사가 이번에 열린 겁니다. 대구시 동호회 중에 노래가무라는 동호회가 있답니다. 이 동호회 주최로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난 8일 저녁 7시에 행사가 열렸고요. 25개 팀이 참여를 했고 트로트 가수의 축하 공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홍 시장이 원래 이 다양한 취미 활동, 공무원들의 취미 활동 이런 거 촉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취지 역시 뭐 좋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또 비판적인 시선이 좀 있죠. 네, 홍준표 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가 있어요. 청년의 꿈에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요. 이런 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싫어한다.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세상은 아니지요. 봄은 골프대회, 그리고 가을은 노래자랑 대회를 여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책임이다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자 대구시당 위원장은요. 노래자랑이 사기 진작이라는 건 이 시대의 착오적이라면서 꼰대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 불투명한 업무 구조, 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를 열어서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을 흐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뭐 외부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한 내부 구성원들 자체가 즐기고 좋았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면 문제겠죠?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시 지부는요. 행사 전에 시 본청 총무과 직원이 각 구군 복지팀에 메일을 보내서요. 행사 홍보와 그리고 참석을 독려를 했고 총무 과장도 각 부단체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약간 오라고 이렇게 동원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 의사를 보인 이들이 아니면요. 근데 행사 시간이 저녁 7시였단 말이에요. 업무 시간 외에 사실상 동원이잖아요. 요즘 직원들이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단순히 참석을 독려하고 동원했거나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행사 장소가 1,300석 규모로 꽤 큰 공간이었는데요. 대관 그리고 음향장치 등에 들어간 예산은 어떤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는 겁니다. 동호회에 주는 예산이라면 이 노래자랑을 주관한 이 특정 동호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몰아준 문제가 있고 대관을 하지 않고 장소를 협조받은 거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내부에서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월에 열린 골프 대회하고 약간 겹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거 여전히 2년째 진행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홍 시장이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골프 애호가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또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서도 골프를 갔다가 또 주말은 사생활이라고 했다가 당 차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계획을 처음 밝혔던 지난해 그리고 두 번째 행사가 열린 올해에도요. 동호회가 주관하는 형식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 여전했지만요. 홍준표 시장은 공무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공무원들도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떳떳하게 골프를 즐기라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골프대회는 대구시가 세금 1,100여만 원을 동호회 특별활동 명목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700만 원은 시상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가 행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생활이라면서 거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행사가 어떤 규정으로 진행되고 돈이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으면서 그냥 이 시장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의도했던 내용,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변에서 달갑지 않은 비판을 받더라도 그게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기 진작도 많은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은 한글날이었고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신부 배려 갑론을박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죠. 성심당. 네. 이 빵집이 임신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다죠? 네, 대전이라는 도시 이름 앞에는요 노잼 도시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여행 만족도 조사라던가 지자체 브랜드 평판 순위 이런 데서 가장 아래쪽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노잼 도시를 유명하게 하고 가고 싶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말씀하신 성심당 유명한 빵집이잖아요. 한간에는 성심광역시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다 보니 매장을 가면 긴 줄을 서기도 해야 하는데 최근 성심당이 임산부는 대기줄에서 제외를 하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이 빵값도 5%를 할인해주고 있는 게 좀 알려졌습니다. 네. 성심당 측에서 배려하려는 마음이 아주 잘 느껴지는 그런 정책 같은데 네. 또 세상에 사람이 많다 보니 시선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인 요즘에 좋은 본보기이다, 배려가 돋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요. 그 임산부 배지가 있는데 이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임신한 게 벼슬이냐, 다른 사회적 약자 배려는 왜 없냐는 등이 불공정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성심당 측은 결국 공식 SNS에 글을 올려서요. 임신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신부 이 배지가 아니라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증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달라는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문제가 보통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는데 왜 난 안 해주냐 이러면 대부분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그만두기 마련인데 네. 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걸 보니까 성심당 측에서 이 임신부를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심당은요 또 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닌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직원 비율이 60%로 높은 점을 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한 글로벌 기업 고위 관계자가 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해서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 이런 말을 지난해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정부가 발표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 조사를 보면 의무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기업이 8군데나 있어요. 그런 것과 좀 비교를 하면 분명히 비교되는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육아 때문에 단축 근로도 하고 그래서 저 엄마들도 좀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뭐 아버지들도 요즘 육아 휴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이 저출생 문제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임산부 아이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나 뭐 제도, 정책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임신부 배려석이라는 게 등장한 지 좀 됐는데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런 말에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모든 어른은 어린이였다라는 말로 저희가 아동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어머니 그리고 내 가족을 보는 좀 너른 마음으로 배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성심당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손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닌데 우리는 왜 안 해줘라고 얘기하면 그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가가 훨씬 더 많이 챙기고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차원의 솔선수범 우리가 격려하고 네.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듣고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노벨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순간 진짜 와 이렇게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거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이후 24년 만에 두 번째고요. 그동안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도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되긴 했지만 우리 국내 문학 최초입니다. 노벨 문학상으로 보면요. 여성 작가로는 18번째고요. 아시아인 여성 작가로는 최초 수상입니다. 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놀라기도 했고 놀라지 않기도 했습니다. 놀란 이유는
예상을 못했다가 받아서 놀랬고 놀라지 않은 이유는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 네, 받아서 안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우리 동시대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작품들 그래서 많이 읽은 분들 많이 계시고 제목도 아마 어지간한 분들 소설 네.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했지만 이전에도 이미 다른 상들에서 수상을 하면서 영향을 인정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단한 뒤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2005년에 최연소로 이상문학상을 받는 등 국내 대표 작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이 출간 7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이 채식주의자가 하나의 큰 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폭력의 상징적인 육식을 거부하고 이 채식을 하는 극단적인 삶을 택한 여주인공의 소설을 그린 채식주의자로 세계의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뭐 뱀의 옷, 눈, 백발 같은 이 세상의 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상당히 실험적인 소설 흰이 한 번 더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2017년에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할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상문이라면서 이번에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벼락처럼 들려온 수상 소식에 기쁘기도 하지만 기쁜 것 넘어서서 이 부분 다른 수상 부분 한번 네. 생각해 볼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영어권 작품이요. 국제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이 번역의 힘이 좀 중요하고 또 그만큼 한계가 있었던 여건에서 다룬 쾌거입니다. 뭐 국정감사장에서요.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환호했다 이런 기사도 보이던데요. 뭐 작가 개인에게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만 이 작품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국내 문학 터전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학 분야도요. 요즘에 뭐 기초과학, R&D 예산 삭감 등이 불거지면서 반발이 큰데요. 이 과학 분야에도 화두를 좀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시상식이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연말에 한 번 더 기분 좋은 장면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에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